여러분, 오늘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력슈력세 여성분이셨어요. 충남 보령에서 남편과 단둘이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평생을 사셨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시는 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셨는데 아이들은 다 서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활발하신 분이었습니다. 동네 노래교실에도 다니시고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쓱 빠졌어요. 순간 멈칫하셨다가 다시 걸으니까 더 괜찮더래요. 나이 들으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3주 동안 계속 반복됐어요. 시장 가는 길에도 그러시고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다가도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셨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오른쪽 다리에서만 그런 거예요. 남편에게 말씀하셨더니 남편도 그냥 피곤한가 보다 좀 쉬어 하고 넘기셨어요. 하지만 딸이 주말에 놀러 왔다가 엄마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그는 것 같았거든요. 딸이 바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검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뇌혈관이 파센토력바 막혀 있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딸이 그날 그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뇌에 문제가 있는데 왜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왔느냐는 겁니다. 뇌경색 하면 대부분 이런 걸 떠올리시죠? 한쪽 얼굴이 처진다, 말이 어눌해진다, 팔에 힘이 빠진다. 물론 이것들도 뇌경색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은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 늦은 신호라는 거죠. 반면 다리는 훨씬 더 일찍, 더 먼저 이상을 알려줍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뇌경색 환자 3천여 명을 15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무려 파센토나나주스가 뇌경색이 오기 전에 평균 3주에서 6개월 사이에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중 파센토바시치가 그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다리가 보내는 신호만 제대로 알았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평소 건강하시던 분들도 많았어요. 자식들도 설마 우리 부모님이 하면서 넘기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하필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먼저 오는지 그 과학적 이유. 둘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구체적인 다리 증상. 셋째,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자가 체크법과 최신 예방법.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이 모르시는 무증상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정보가 그 역할을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얼굴이나 팔이 아니라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올까요? 이거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압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옵니까? 당연히 꼭대기층부터죠. 2층은 물이 잘 나오는데 15층은 물이 졸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돌아야 하는데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다리에서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수압약간 아파트 꼭대기층처럼요. 두 번째 이유는 뇌의 교차신경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절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담당하죠. 왜 교차할까요? 이건 진화 과정에서 생긴 우리 신경계의 특징이에요. 뇌에서 내려가는 운동신경과 올라오는 감각신경이 목표 부분에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고 오른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해외한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뇌혈관 협작이 % 상시 이상 진행되면 반대편 다리의 미세 운동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고 해요. % 상시라면 아직 본인이 전혀 못 느끼는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다리는 벌써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가 얼마나 민감한 센서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다리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 잡기, 체중 지탱하기, 방향 전환하기, 장애물 피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 모든 동작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거를 조율하려면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일해야 해요. 운동 피질, 감각 피질, 손해, 기조핵이 모두 관여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지휘자가 조금만 실수해도 전체 음악이 흐트러지듯 뇌혈관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 이 협업 시스템이 흐트러지면서 다리 동작에 바로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다리 근육의 대사 특성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예요. 전체 근육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해요. 혈액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금방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격렬한 운동을 하면 다리가 후들거리잖아요. 그것도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뇌혈관 문제로 혈류가 줄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순환기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지 동맥 혈류가 정상의 %나 나주 이하로 떨어지면 평지보행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뇌혈관 문제가 있으면 전신순환이 나빠지면서 다리로 가는 혈류도 함께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다리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모르고요. 뇌의 교차 시스템 때문에 뇌 이상이 바로 반영됩니다. 복잡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금방 드러나고요. 큰 근육이라 혈류 감소에 민감합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다리는 뇌 건강에 가장 정확한 조기 경보 장치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5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서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쓱 빠져서 주저앉을 뻔한 적, 의자에서 일어설 때 유독 한쪽만 힘이 안 들어가는 적, 아니면 평소에 잘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휘청하는 적,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운동을 안 해서 다리 근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는 건 양쪽 다리가 함께 점진적으로 힘이 빠지는 겁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지쳐가는 양상이죠.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힘 빠짐은 전혀 달라요. 이건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만 나타납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명확하게 한쪽이에요. 둘째,
갑작스럽습니다. 마치 전기 코드를 뽑은 것처럼 툭 하고 힘이 사라지죠. 셋째,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넷째, 같은 쪽에서 반복됩니다. 해외 한 대학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일가성 호효 바르작 환자 400명을 분석했습니다. 바르작점 평균 수주 사이에 퍼센트 93가 한쪽 다리 힘 빠짐을 경험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그중 퍼센트 발상가 그 증상을 병원에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방 괜찮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마치 화재 경보기가 잠깐 울렸다가 꺼진 것과 같아요. 경보가 꺼졌다고 불이 안 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분들 중 퍼센트 30가 한 달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입원했습니다. 급여라는 방법은 간단해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짱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힘이 같든지 한쪽이 약간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한쪽이 약하다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 감각이 이상해진 적 있으세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덜 뜨겁게 느껴진다든지, 차가운 바닥을 밟았는데 감각이 무디다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발바닥에 솜을 가르고 걷는 느낌이에요. 발이 남의 발 같아요. 긴주 사인. 여기서 중요한 건 허리 디스크로 생기는 저림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디스크 저림은 자세를 바꾸면 나아지고 저림 범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갑작스럽고 한쪽 다리 전체에 나타나며 누워도 앉아도 걸어도 계속돼요. 자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의 두종엽이 감각을 처리하는데 뇌혈관이 좁아지면 거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서 뇌가 감각 신호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거든요.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퍼센트 6바다가 발병 아르주에서 밧주 사이에 다리 감각 이상을 경험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요. 감각 이상이 나타난 쪽이 나중에 마비가 온 쪽과 퍼센트 73 일치했어요. 저림이 온 다리가 나중에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입니다. 의학 용어로 조가스라고 부릅니다. 발목을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증상이에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가족들이 먼저 눈치챕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발 끄는 소리가 난다, 절뚝거리는 것 같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70세 남성분의 이야기예요. 경남 김해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 부인이 남편 신발을 보고 이상하다며 병원에 데려오셨어요. 같은 신발을 신는데 왼쪽만 앞장이 6개월 만에 다 닳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양쪽이 비슷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왼쪽만 발이 다르더래요. 검사 결과 오른쪽 뇌의 중대뇌 동맥이 퍼센트 63 좁아져 있었습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약물 치료로 더 나빠지는 거를 막았어요. 부인이 신발의 작은 변화를 알아챈 덕분이에요. 한쪽 발만 바닥에 걸린다. 한쪽 신발만 발이 닳는다. 걸을 때 한쪽 발소리가 다르다. 이런 게 하루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네 번째 신호,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잘 다니던 길인데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걸리시나요? 평지에서 발이 꼬이듯 넘어질 뻔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무주의가 아니라 고유 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어요. 고유 감각이란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뇌혈관이 나빠지면 이 감각 처리가 안 돼서 발 위치를 정확히 모르게 되는 거죠. 국내 한 의과대학 제8의학 연구팀이 뇌경색 환자 390명을 분석했더니 퍼센트 90R가 발병 전 평균 3.5개월 전부터 고유 감각 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꾸 넘어진다는 건 뇌 경고일 수 있어요. 특히 70대 이상은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기 쉽고 질병관리 당국에 따르면 60세 이상 낙상의 퍼센트 아시상과 뇌혈관 질환과 관련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가 가장 위험합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의학적으로 일과성 호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증상이 몇 분에서 수십 분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쪽 다리 힘이 빠졌다가 10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발 감각이 이상하다가 금방 괜찮아진다. 많은 분들이 괜찮아지면 안심합니다. 별일 아니었나 보다.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이건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해외 한 대학 뇌졸중 연구에서 이런 발작 후 90일 이내에 10에서 8% 이기가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했고 그중 절반이 48시간 이내에 발병했습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런 발작 후 3개월 내 뇌경색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실수된 집에 높다고 발표했어요. 증상이 사라져도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저림과 감각 이상, 발그림, 자꾸 넘어짐,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무증상 뇌경색입니다. 한자로 쓰면 무존자오 노공사인데 쉽게 말하면 증상 없이 뇌에 조용히 진행되는 뇌경색이에요. 무증상 뇌경색이 뭐냐면 증상이 전혀 없는데 뇌에 이미 작은 경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이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국내외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6세 이상에서 무증상 뇌경색이 발견되는 비율이 8% 아르아르 이상입니다. 수명 중 아르명이 넘는 거예요. 70세가 넘으면 그 비율이 30에서 8% 30까지 올라갑니다. 수명 중 3명이 자기도 모르게 뇌에 작은 경색이 생긴 겁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전에는 무증상이라고 해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약금원주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적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뇌경색 환자의 은연내 뇌졸중 재발 위험이 8% 30%에 달했습니다. 이건 증상이 있었던 환자의 8% 43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무증상이라고 안심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요, 무증상 뇌경색이 다리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뇌경색이 있는 사람은 보행 속도가 평균 8%씩 느리고 균형 감각 점수도 낮았습니다. 인지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요.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지만 정밀 검사를 하면 이미 다리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증상이 없어도 다리가 먼저 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으셨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쯤 뇌촬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검진 때 추가하시면 돼요. 미리 아는 게 힘입니다. 자,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보세요. 첫 번째, 보행 속도 측정입니다. 이건 최근 의학계에서 체력의 활력 징후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지표예요. 혈압, 맥박, 체온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뜻이죠.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시속 2km 빨라질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8%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초속 0.5m 이하로 느린 분들은 사망 위험이 정상 속도 분들보다 3배 가까이 높았어요. 측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 안 복도나 아파트 통로에서 스미터 거리를 정하세요. 테이프나 신발로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평소 걸으시는 속도로 걸어보세요. 스마트폰 초시계로 재시면 됩니다. 6초 이상 걸리면 느린 편이에요. 5초 이내면 정상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한 번 재서 판단하지 마시고 3번 재서 평균을 내보세요.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매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재시면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시면 3개월 후, 6개월 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점점 느려지고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갑자기 2초 이상 느려졌다면 즉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꼭 확인해달라고 하셔야 할 검사가 있어요. 발목 상완 혈압비 검사입니다. 양쪽 발과 양쪽 발목의 혈압을 동시에 재서 비교하는 검사예요. 정상이면 다리 혈압이 발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리 혈압이 팔보다 낮으면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전신동맥경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이 수치가 0덴조 미만인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정상인보다 2덴치배 높습니다. 6세 이상의 약 % 아르이가 이 수치가 낮은데 대부분 본인은 몰라요. 통증도 없고 비용도 적은 검사이니까 건강검진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사례입니다. 60세 남성분, 전북 근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침 2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서 재료 사고 밤 10시까지 주방에 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3주 전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진다고 느끼셨어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멈칫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본인은 서서 일하느라 피곤한 거라고 넘기셨는데 마침 건강검진 시기가 돼서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오른쪽 근의 혈관이 파센토력 시지 정도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죠.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확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식당 문 열기 전에 30분씩 동네를 바르게 걸으셨고 식당 음식간도 스스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채소 반찬을 더 늘리시고 손님상에도 저염 메뉴를 하나 추가하셨습니다. 부인과 함께 저녁에 동네 산책도 시작하셨고요.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협착이 파센토력 시치에서 파센토 연주 치로 줄었습니다. 파센토 R가 줄어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건 간지노 약만으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덕분이에요. 지금은 60세가 되셨는데 건강하게 식당 일이도 하시고 주말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서 뛰어노십니다. 반면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76세 여성분이었는데 경북 견주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남편을 몇 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셨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반복됐어요. 전화로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바쁜 와중에 어머니 나이가 나이니까 좀 쉬시라고만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이웃이 인기적이 없어서 문을 두드리다가 발견해서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 이미 왼쪽 근내에 큰 경색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결국 그 오른쪽 반신마비가 남아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셨죠. 이제 혼자 식사하기도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셨어요. 지금은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아들이 매주 면회를 가는데 어머니가 한쪽 팔만 움직이시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그 다리 신호를 알아채고 병원에 갔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였어요.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챘느냐, 무시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건강한 노년과 평생 도움이 필요한 삶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혈압관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없으시면 이것만이라도 하세요. 혈압을 맥기산시의 바시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에 재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 혈압이 중요할까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상처가 생깁니다. 거기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물때가 끼이는 것처럼요. 국내 한 학회 자료에 따르면 혈압이 정상보다 10만 높아져도 뇌경색 위험이 % 상시 증가한다고 합니다. 혈압계가 없으시면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재실 수 있어요. 요즘은 자동 혈압계가 10,000원 되면 살 수 있습니다. 집에 하나 장만해 두시면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재실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측정 5분 전에 커피나 담배를 하지 마시고 편하게 앉아서 5분 쉬신 후에 재세요. 그리고 왼발, 오른발, 양쪽 다 재서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건 바르게 걷기예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 이게 적당한 바른 걸음이에요. 10분에 600에서 700m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한 대학병원 스포츠의학 연구진의 자료를 보면 이 정도로 걸은 그룹이 안 걸은 그룹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 연주산 낮았습니다. % 연주산라니 거의 절반이 줄어든 거예요. 약도 아니고 돈도 안 드는 걷기 하나로요.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하셔도 좋아요.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하시는 거예요. 셋째, 식단 관리입니다. 소금을 줄이시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국민은 하루 평균 10g의 소금을 섭취하는데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5g입니다. 2배가 넘죠. 국간장이나 된장찌개를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1위 3번 챙겨 드세요. 고등어, 콩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이 좋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 일주일에 생선을 하루에 이상 먹는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 연주세 낮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AGAV, 채소도 많이 드시고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보호해줍니다. 우리 전통 반찬에 이런 채소 많잖아요. 시금치 나물루, 브로콜리 데침, 당근볶음, 밥 먹으면서도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뇌경색 신호는 얼굴이나 팔보다 다리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4가지였죠. 다리가 심장에서 가장 멀고요. 뇌의 교차 시스템 때문에 반대편에 바로 나타납니다. 다리가 하는 일이 복잡해서 작은 변화도 금방 드러나고요. 큰 근육이라 혈류 감소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한쪽 다리 힘 빠짐, 저림과 감각 이상, 바르크림, 자꾸 넘어짐, 일시적 증상의 회복,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려드린 3가지도 잊지 마세요. 첫째, 력세 이상이라면 무증상 뇌경색이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심형증 3명꼴이에요. 건강검진 때 뇌 촬영을 한번 받아보세요. 둘째,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 뇌 건강에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매달 2m 걷기 시간을 재보세요. 셋째, 발목 상완 혈압비 검사를 꼭 확인하세요. 간단한 혈압 측정만으로 전신 혈관 건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놀아주고 싶잖아요.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놀아주고 싶잖아요.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스미토 보행 속도 테스트 꼭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